살인자의 딸이라고 불리던 차정원이 그날은 스스로를 망가뜨려서라도 아버지를 살려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정원은 밤늦게까지 주하늘과 더 크라운 캐피털 비밀 서버에서 빼낸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엑셀표와 스캔 파일, 오래된 신문 기사 캡처 속에 묘하게 익숙한 이름 하나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황미야.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는데요. 주하늘이 조용히 말해줬습니다. 이 이름 한혜라, 아니 예전 이름으로 한영순 옆에 꼭 붙어서 따라다니더라고요. 학교 기록에도 기숙사 장부에도 심지어 건설 현장 안전사고 관련 서류에도요. 정원은 한영순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이상하게 쿡쿡 찔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차기범이 항상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 한영순과 결혼했던 시절, 그리고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 그 무렵의 이야기까지 전부 이 이름 주변에서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하늘은 프린트를 몇 장 더 내밀었는데요. 실종 신고서 한 장이 정원의 눈을 붙잡았습니다. 실종자 황미야. 마지막 확인 시점 차기범 사건 발생 전날. 하늘 씨, 이거 그냥 우연 아닌 것 같죠? 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주하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제 아버지 죽음이 있었던 그날 건설 현장에 출입했던 명단에도 황미야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 사람 기록이 싹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요. 정원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는데요. 한혜라의 과거, 차기범의 살인 누명, 주하늘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지금의 건양그룹까지 모든 선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주하늘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고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어요. 하늘은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네, 주하늘입니다. 조용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한영순이랑 황미아에 대해 묻고 다닌다는 사람인가요? 주하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정원을 봤는데요. 혹시 황미아 씨입니까?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궁금했나요? 그래요, 저 아직 안 죽었어요. 다만 내 이름을 훔쳐간 여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나도 좀 궁금해졌네요. 한혜라 씨 요즘도 잘 살죠? 그 한마디에 정원과 주하늘의 눈빛이 동시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며칠 뒤 공란숙의 비밀 사무실 한쪽에서는 숨막히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공란숙은 구 실장이 준비해둔 태블릿 화면을 한혜라 앞으로 쓱 밀어놓으면서 굳이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보시겠어요, 한 부회장님. 황미아 씨가 직접 저한테 보내온 메시지예요. 본인 졸업장, 본인 이름 전부 한영순이 훔쳐갔다고 하더라고요. 화면에는 젊은 시절 졸업사진, 학교 성적표, 기숙사 배정표가 줄줄이 붙어 있었고 마지막에 삐뚤삐뚤한 글씨의 메모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요. 내 이름 돌려줘. 내가 입 다물고 도망갔던 그날 누가 죽었는지도 난 다 기억나. 한혜라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선명하게 떠오르는 과거 때문에 눈동자가 흔들렸는데요. 한바집 딸 한영순으로 살던 시절 대학을 간다는 건 꿈도 못 꾸던 때 자신에게 졸업장과 새로운 이름을 내밀며 이걸로 시작해보라고 유혹하던 누군가의 목소리, 그리고 그걸 움켜쥐고 차기범을 떠났던 그날 밤의 공기까지 다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공란숙은 상대의 표정을 즐기듯 지켜보다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요, 돈으로 사람을 사거나 버리는데 꽤 익숙한 편인데요. 한혜라 부회장님은 딸을 버리고 올라온 자리라서 그런지 한 단계 더 잔인한 방법을 쓰셨더라고요. 한혜라는 눈을 치켜뜨며 공란숙을 노려봤습니다. 공 회장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공란숙은 미소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간단해요. 황미아를 저한테 맡기면 저는 한혜라 부회장님의 과거를 덮고 건양그룹을 지금처럼 조용히 지켜보겠다는 거고요. 대신 제 딸 주영채를 건양그룹 며느리 자리에 되돌려 놓는데 부회장님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혜라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엔 그 얘기네요. 공란숙답게 돈과 자리를 앞세우는군요. 근데 착각 말아요. 건양그룹 부사장 며느리는 지금 차정원이에요. 아무리 주영채를 들이민다고 해도 세훈이가 그렇게 쉽게 갈아탈 애가 아니거든요.
공란숙의 눈빛이 잠깐 차갑게 내려앉았는데요. 사람은요, 자기 발로 걸어가는 줄 알지만 결국 숫자와 조건이 끌고 가더라고요. 진세훈 부사장도 예외 아닐걸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혜라는 스스로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진세훈이 정원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진실을 버텨낼 만큼 단단한지 확신이 서질 않았거든요. 공란숙은 마지막으로 한 장의 종이를 꺼내며 한혜라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서비스예요. 차정원 씨가 차수아라는 이름으로 살던 시절 기록입니다. 살인자 차기범의 딸. 이 꼬리표가 다시 달리기 시작하면요, 건양그룹 이미지에 어떤 일이 생길지 부회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한혜라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는데요. 정원이 수아라는 사실, 이건 평생 숨겨야 할 죄이자 가장 지키고 싶은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건양그룹 회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온도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진태석은 황 실장이 올려준 보고서를 훑어보며 낮게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황 실장, 자네가 확인한 바로는 정원 씨가 예전에 살던 집이랑 차기범 씨 사건 기록이랑 공 회장 쪽 자금 흐름이 전부 겹친다는 거지.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회장님. 차기범 씨가 일하던 현장에 더 크라운 캐피털 자금이 들어갔던 정황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공란숙 회장이 건양 쪽을 노리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진태석은 눈을 감았다 떴는데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차기범, 한혜라, 한영순, 그리고 지금 며느리로 들어온 차정원. 나한테 왜 아무도 말 안 했을까? 정원 씨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 황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주하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정원 씨와 회장님 모두 위험해진다고요. 진태석은 그 말을 듣고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는데요. 그래도 나는 알아야 해. 내 며느리가 어떤 지옥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면서 보호하는 신용만 하는 건 더 비겁하잖아.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혜라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눈 밑에 엷게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당신, 또 정원이 얘기하고 있었죠. 진태석은 자리를 돌려 앉아서 한혜라를 마주봤습니다. 그래. 정원 씨, 아니 차정원. 그 아이가 견딘 진실을 알고 싶어졌어. 더는 모른 척 못하겠더라고. 한혜라는 조용히 웃었는데요. 그 웃음 안에는 질투, 두려움, 죄책감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당신은 차수아만 보면 예전 그날로 돌아가 버리죠. 가난한 한바집 딸이었던 한영순 대신 깨끗한 새 인생을 선물 받은 여자, 그게 좋았죠? 진태석은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헤라야, 그만하자. 나는 내가 어떤 이름으로 살든 내 선택의 결과를 같이 안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은 수아가 어떤 이름으로 살든 그 아이를 지켜야 할 아버지고. 한혜라는 아버지라는 단어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요? 당신이? 당신이 예전에 내 딸을 버리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버리라고 한 적 없다. 난 그때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길을 찾자고 했던 거야. 그게 버리라는 말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만 살인자의 아내는 옆에 두기 싫다는 말. 그래서 나 쏘아버렸어요. 당신한테 가려고. 진태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는데요. 헤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아직도 욕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라도 솔직해져요. 당신, 차정원 그 아이를 진짜 딸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나하고 당신이 만들어낸 지옥을 보게 될 텐데. 분하다. 미치도록. 그렇다고 그 아이를 또 버릴 수는 없다. 한 번 더 버리면 그땐 우리 둘 다 끝이야. 한혜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는데요. 그제야 조금은 인정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제일 두려운 건 차정원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과거라는 걸요. 한편 진세훈의 머릿속은 요 며칠 사이에 완전히 혼란 그 자체였어요. 세훈은 우연히 황 실장이 흘린 서류 한 장을 보고 말았는데요. 그 안에는 정원이 살던 과거 주소, 차기범의 사건 기록,
공난숙 자금 흐름이 뒤섞여 있었고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차수와 추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주영채가 사실은 다른 사람일 거라는 상상 자체가 안 됐거든요. 그날 밤 세훈은 술 한 잔을 들이켜다가 결국 잔을 내려놓았는데요. 차정원, 너 나한테 한 번도 제대로 된 이름을 말한 적이 없더라. 그때 안진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세훈 씨, 나예요.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정원 씨 얘기 그냥 넘기기엔 좀 너무 큰일 같아서요. 세훈은 한동안 답장을 못 보내고 휴대전화를 계속 뒤집었다 엎었다 했는데요. 결국 짧게 한 줄만 보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그 사이에 공난숙은 세훈에게 은근한 압박을 넣고 있었어요. 세훈 부사장, 회사는 감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숫자로 지키는 겁니다. 건양그룹 주가, 브랜드 이미지, 투자자 신뢰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며느리로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부사장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세훈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 누구를 정해놓고 하는 말이십니까, 공 회장님? 공난숙은 뻔뻔하게 웃었어요. 저는 제 딸 주영채가 세훈 부사장 곁에 서 있는 모습이 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잠깐 자리가 어긋나 있을 뿐이죠. 전 아내가 누군지 제가 정합니다. 회장님이 아니라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세훈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크면 클수록 자신이 그 진실을 견딜 수 있을지, 건양그룹을 지키면서도 정원을 지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 사이 차정원은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가짜 이름으로, 가짜 며느리로, 가짜 행복 속에서 숨지 말자. 주하늘은 그런 정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정원 씨 눈빛이 좀 위험해졌는데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대충 알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요. 정원은 웃으면서도 눈이 촉촉했습니다. 하늘 씨, 나 이대로 살면 우리 아버지 평생 살인자예요. 나도 살인자의 딸로 평생 숨으면서 살아야 하고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요. 지금 당장 다 터뜨리겠다고요? 공난숙, 한혜라, 건양그룹, 더 크라운 캐피털, 우리까지 다 같이 터질 텐데요. 그래도요. 누군가는 먼저 미쳐줘야 이 판이 한번 뒤집히잖아요. 주하늘은 정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힘을 좀 더 가져야 정원 씨랑 차기범 씨, 그리고 회장님까지 같이 지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 터지면 공난숙이 제일 먼저 우리를 밟으러 올 겁니다. 정원은 잠깐 망설였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터뜨리려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한 번에 가야겠더라고요. 누가 먼저 잡아먹든 최소한 숨기진 못하게요. 그 말이 끝나고 며칠 뒤 건양그룹 창립 기념행사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요. 전 계열사 임직원과 언론이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였고 건양그룹 새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정원은 초대장에 적힌 부사장 진세훈 배우자 주영채라는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펜으로 위에 덧썼습니다. 차정원. 그리고 차수아. 그 이름을 동시에 적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행사 당일 회장 진태석은 축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한혜라는 옆에서 계속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진세미는 올케 차정을 챙기느라 분주했습니다. 올케 긴장됐죠? 오늘 기자들 엄청 많이 온대요. 근데 걱정 마요.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쁜 사람 둘 있는데요. 수아 올케랑 나. 정원은 억지로 웃어 보였는데요. 세미야, 오늘 나 무슨 말하든 놀라지 말고 내 편 들어줄 수 있어? 세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케가 내 편 들어줬잖아요. 나도 당연히 올케 편이죠. 진세훈은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요. 어쩐지 오늘 정원이 평소보다 더 단단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예정에 없던 순서 하나가 사회자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다음은 건양그룹의 새로운 가족이자 부사장님의 배우자이신 주영채 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진세훈은 놀라서 그녀의 손을 붙잡으려다 말았는데요. 정원의 눈이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단상에 선 정원은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애써 침을 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양그룹 부사장 진세훈의 아내로 소개받았던 주영채라고 그동안 불렸는데요. 순간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 대신 숨 삼키는 소리가 먼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오늘은 제 진짜 이름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공난숙 회장의 딸 주영채가 아니라 살인죄로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차기범의 딸 차정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버려진 딸 차수아였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순간 행 사장은 얼어붙었고 한혜라는 의자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진태석의 손에 들려있던 연설문이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공난숙은 저 뒤편에서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내렸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터뜨렸구나. 그럼 나는 더 크게 덮어 씌우기만 하면 되겠지. 정원은 계속해서 말했는데요. 제가 가짜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에요. 공난숙 회장님과 몇몇 어른들의 거래 덕분에 가능했죠. 건양그룹 며느리 자리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으로 정해졌고요. 저는 그 계산 시간에 끼워 넣어진 변수였어요. 조용히 듣고 있던 세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세미는 본능적으로 정원의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고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건양그룹을 망치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제 아버지 차기범이 누명을 쓴 채로 늙어 죽게 놔두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리고 살인자의 딸이라는 이름 뒤에 평생 숨어서 사는 게 싫어졌거든요. 정원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은 어차피 언젠가는 터질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누가 나를 며느리 자리에 앉혔는지, 누가 내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누가 내 이름을 훔쳐갔는지는 아직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 편이 될 사람과 함께 정리하고 싶어서요. 그 말은 곧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더 있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힐 때 누가 옆에 서 있을지를 보는 시험대이기도 했고요. 행 사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는데요. 기자들은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 전화를 돌리고 있었고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진세훈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원은 자신을 끌어내리러 오는 줄 알고 몸을 굳혔는데요. 세훈은 마이크를 하나 더 잡고 정원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방금 들으신 말이 제 아내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제 선택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난숙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고 한혜라는 손가락 끝까지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건양그룹 부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차정원 씨 편에 서겠습니다. 아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든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랐든 그 진실은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행 사장 안공기의 결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누군가는 경악했고 누군가는 감탄했지만 누구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진태석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고 한혜라는 혀를 꽉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진실을 세상 앞에 내놓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공난숙은 조용히 일어나 구실장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황미아 준비시키세요. 이제 한혜라를 한 번에 무너뜨릴 차례니까요. 그 말을 들은 구실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행 사장 뒤편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주하늘은 주먹을 꽉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정원 씨. 우리 같이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제 아버지 죽음도 차기범 아저씨 누명도 한혜라 과거도 다 끌어올려서 진짜로 판을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그날 이후로 건양그룹과 더 크라운 캐피털, 그리고 한혜라와 공난숙, 차정원과 진세훈 사이에는 되돌리기 힘든 금이 깊게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자신의 이름과 졸업장을 빼앗긴 채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황미아가 어떤 진실을 품고 있는지, 그 진실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파괴하게 될지 그건 다음 이야기를 열쇠로 남겨둔 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